옛날 어느 마을에 춘배는 덕만이네 주막에 들렀는데 형님 계셨소? 형수님은 어디 가셨소? 그건 그렇고 여기 국밥 하나만 말아주소. 자네 돈은 있고 오늘도 외상할 거면 그냥 가. 거참 쪼잔하게 왜 그러실까? 내 조만간에 한 번에 다 갚는다 하지 않았소. 이런 거짓부렁이 하지 마로. 그 말 한 지가 벌써 반년째야. 자네가 그렇게 공짜만 좋아하니까 살이 뒤룩뒤룩 찌는 거 아니겠소? 거참 말이 심하네. 형님이나 나나 뭐 나가는 근수는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쌀 한 가마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도 쌀 한 가마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형님은 키가 있는데 딱 봐도 20근은 더 나가겠구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로. 자네 배 나온 거 봐. 삼식이네 돼지가 친구하자 하겠는데. 거말 다 했소? 그래, 말 다 했다. 국밥 한 그릇 가지고 더럽게 치사하네. 치사하면 돈 가져와. 이 짠돌아. 그때 덕만의 부인 말자가 나타나는데 아니, 왜들 그렇게 싸우시오? 아니 춘배 놈이 내가 자기보다 더 무겁다잖아. 딱 봐도 자기가 더 무겁게 보이는데. 거참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르다니깐 그러네. 아, 싸우지 말아요. 그건 내가 정확히 알지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당신이 좀 더 무겁소. 아 그래, 그럼 내가 실수했구만. 미안하네 춘배. 아니 이 옆에 내야. 근데 당신은 내가 더 무거운지 어떻게 알아? 내 이놈의 옆에 내를 아주 그냥. 이에 당황한 말자가 말하길 화내지 마시오. 그래도 당신은 고구마고 춘배는 미더덕이여. 옛날 어느 마을에 덕파리와 칠복이가 주막에서 술을 한잔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덕파리가 칠복이에게 말을 건네는데 자네 그거 아는가? 뭐 말이야? 주막 주인 과부 순실댁 말이오. 아, 이 여자가 글쎄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주 승부욕이 있다더군. 그래서 내기를 하자고 하면 안 빼고 한다더군. 근데 그래서 뭐? 저번에 돌쇠 녀석이 술내기 하자 해서 그날 술내기에서 이겼다더군. 그래서 그날 순실댁 방에 들어가서 밤새 아주 그냥 거시기 했다던데. 그게 진짜야? 그렇다니까. 그럼 말 나온 김에 오늘 우리 한번 도전해봐. 이봐 순실댁. 그러자 순실댁이 다가오는데 왜 그러요? 술 더 드려? 아니 그게 아니고 술 먹고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데 우리 내기 한번 할까? 자네가 이기면 2냥 주고 내가 이기면 오늘 밤 자네 방에서 밤새 그거 하는 걸로. 좋소. 근데 뭐로 할 거요? 그건 순실댁 자네가 정해보시오. 그렇다면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해봐요. 그럼 밤새 하게 해줄게. 좋았어. 그럼 시작하네. 못생긴 년, 아무렇지도 않은데. 더러운 것, 전혀 화 안 나? 돼지 같은 게. 그러던지 말던지. 아따마 진짜 독하네 독해. 그럼 2냥 주시오. 그렇게 2냥을 건네주는데 옆에 있던 칠복이가 그럼 이번엔 내가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시오. 이번에도 뭘로 할지 자네가 정해보소.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내가 밤새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 주는 걸로. 뭐라고? 거참,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그럼 내가 밤새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 주는 걸로. 뭐라고? 아이 참,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그럼 내가 밤새 그거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 주는 걸로. 뭐라고? 거 귓구멍에 족발을 쳐박았나? 한마디로 날 화나게 하면 그럼 내가 밤새 그거 하게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2냥이라고. 뭐라고? 아, 이런, 내가 전내줬어. 내가 이겼지? 그럼 오늘 밤에 잘 부탁하네. 아잉 몰라. 미천 단단히 가지고 와. 아니 뭐야? 돈 주고 하는 거였어? 하니 순실댁이 어이없다는 듯 뭐야? 밤새도록 노름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사실 순실댁이 승부욕이 강한 이유는 바로 노름에 환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박대감은 자신이 아끼는 첩을 친정으로 잠시 다녀오게 했다. 그런데 먼 길을 가는 첩을 호위시키기 위해 종들 중 어리석고 순진한 녀석을 고르려 하는데 이보거라 떡새야. 네, 대감마님.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 옥문이요. 그것은 쇳내가 아주 환장하는 것이지 말입니다요. 하루라도 없으면 아주 살 수가 없지요. 이 동네 옥문은 제가 다 꿰고 있습니다요. 마님. 넌 안 되겠구나. 가서 장작이나 패거라. 다음으로 좀 어린 칠보기를 부르는데 이보거라 칠보가. 네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옥문 말씀이십니까?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요? 옥수수 넣어둔 창고문 같은 것인가요? 그래, 내 놈이 가면 되겠구나. 그리하여 칠보기는 최대감의 첩과 길을 나서던 중 어떤 냇가에 이르게 되었다. 칠보기는 첩을 업고 냇물을 건너며 손으로 첩의 옥문을 간질간질 하더니 내를 다 건넌 후 첩에게 물었다. 작은 마님, 대감께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 혹시 옥문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에 당황한 첩이 그러니까 그것은 내 주인의 거시기를 가두는 감옥 같은 것이란다. 아하, 그렇습니까요? 이때 칠보기는 집신을 몰래 벗어 화가 난 자신의 거시기에 걸어두고 찾는 척하며 어라, 그런데 내 집신이 어디 갔지? 이에 첩이 종의 거시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놈아, 내 집신은 내 놈 거시기에 걸려있지 않느냐. 아, 그렇군요. 이놈이 바로 집신 도둑놈일세. 이놈을 가두어 두게 마님의 감옥을 좀 빌려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에 첩이 말하길 어머머, 이놈, 내 놈도 사내라고 뭘 알긴 하는구나. 그런데 이 옥문을 열려면 열량이 필요한데 내가 열량을 가지고 있느냐? 옛날 어느 고을에 여자들 희롱하기를 즐기는 양반이 한 명 살고 있었다. 그는 한양 바닥을 휘젓고 다니는 한량이었는데 이번에 사천 고을 원님으로 관직을 부여받아 한껏 부푼 마음으로 사천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거들먹거리며 길을 가던 원님은 중간에 강을 만나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다. 마침 저기 뱃사공이 있구먼. 그런데 흥미롭게도 뱃사공이 젊은 처녀가 아닌가? 사천원님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뱃사공 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사공, 내가 자네 배 위에 올라타니 기분이 아주 좋구만 그래. 이에 여인의 얼굴이 빨개지며 결혼한 여자에게 그게 무슨 무례한 말씀입니까? 사천원님은 개의치 않고 실실 웃으며 한마디 더 했다. 그렇소. 그럼 미안하오. 그러면 남편의 성은 무엇인고? 백서방이라 하옵니다. 모시라. 이런 백서방을 모시려면 고생이 많겠군. 하나도 힘든데 100명이라니 말이야. 그러자 화가 난 여인이 되물었다. 그러는 댁은 뭐 하는 분이신지요? 나는 이번에 부임한 사천고을 원이라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원님 댁의 마님도 참으로 안 됐습니다. 아니, 그건 왜? 나야 백서방뿐이지만 1, 2천도 아닌 사천 원님을 모시려면 그 고생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자 사천원은 말문이 탁 막히고 말았다. 이거 참 정말 만만치 않은 여인네군. 마침 배가 건너편에 이르러 사천원이 배에서 내리자 여인이 소리쳤다. 잘 가거라, 시끄러운 아들아. 아니,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배에서 나갔으니 내 아들이 아니겠소? 사천원은 다시 말문이 꽉 막힌 채 혀를 내두르며 이야, 이거 시골 여인네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에 사천원이 웃으며 여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머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어머니, 아들인데 뱃삭슨 다시 돌려주십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길을 가던 나그네가 날은 저물고 비가 내려 어느 외딴 오두막집에서 하룻밤 묵기를 청하였다. 지나가는 나그네이온데 하룻밤만 묵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집에는 혼자 된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그리고 시집가지 않은 시누이 셋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방이 하나뿐이어서 하는 수 없이 나그네를 부엌바닥에 재워주었다. 아이고, 부엌이 왜 이리 춥냐? 이러다 감기 걸리겠네. 나그네는 재워주는 것이 고맙긴 하였으나 춥기도 하고 불편해서 차츰 생각이 달라졌다. 이에 나그네는 꾀를 내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콜록 콜록. 아이고, 머리야 다리야. 너무 춥다 추워. 그러자 시누이가 어머니, 저 나그네가 딱하니 방에 들어오게 해서 윗목에서 재우도록 하지요. 하고 청하여 하는 수 없이 나그네를 방으로 들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그네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니 집신을 가지고 들어와 입에 물고는 윗목에 눕는 것이었다. 아니, 집신은 왜 물고 눕는 것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연유를 묻자 나그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잠꼬대가 심해서 다들 잠을 못 주무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한 후 나그네는 금세 코를 골며 잠에 골아 떨어졌다. 그러자 궁금해진 며느리가 나그네의 입에서 살그머니 집신을 빼어낸 후 재빨리 내려와 자는 척하니 순간 나그네가 갑자기 에휴, 참. 저 여자 좀 데리고 잤으면 좋겠구나. 아이고, 한번 데리고 잤으면 좋겠구나. 하고 반복해 잠꼬대를 하며 여인들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그 말을 받아 자는 척하며 아이고, 데리고 자고 싶으면 데리고 자면 되지. 안 될 건 뭐 있겠소. 라고 화답하니 나그네가 잠꼬대를 하는 척 아래쪽으로 굴러와 며느리와 즐거운 행사를 치른 후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아랫목에 누워있던 시누이가 분한 생각이 들어 허참, 이왕에 할 거면 새 것하고 하지 헝것하고 할 건 뭐야? 이런 제기랄, 나 같으면 새 것하고 하겠네. 하니 나그네가 다시 옆으로 굴러와 시누이와 즐거운 행사를 한 번 더 치른 후 돌아가려 하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허참, 이왕에 할 거면 다 할 것이지. 나 같으면 제일 비싼 골동품하고 하겠네. 이런 제기랄. 옛날 어떤 마을에 어려서부터 친한 두 처녀가 있었다. 우리가 만약 시집가면 먼저 시집간 사람이 첫날 밤에 그 재미를 꼭 알려줘야 한다. 알았지? 그렇게 두 처녀는 서로 약속을 했다. 그러던 중 한 처녀가 먼저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 후 시집가지 않은 처녀가 첫날 밤의 재미를 물었다. 야, 이 기집애야. 순진한 척 하더니 너가 먼저 시집을 가버리네. 그래, 첫날 밤은 어땠어? 이에 친구가 답하는데 아, 글쎄 신랑이 그 무슨 방망이 비슷한 생고기를 나의 그 구멍에 넣더니 막 들락날락 하는데 정신이 혼미해지고 뼈마디가 녹아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았어. 도대체 그 맛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하고 일러주었다. 이에 시집가지 않은 친구가 다시 물었다. 그럼 그 맛이 저 건너 최서방 댁에 제사에 쓰던 복숭아의 맛과 비교해보면 어때? 그러자 시집간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복숭아의 맛은 달기는 달되 눈을 뜨고 먹는 것이지만 첫날 밤에 그 맛이란 두 눈이 감겨온 눈을 뜨고 맛을 보려고 해도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으니 비교가 안 돼. 너도 시집 가보면 알 거야. 얼마 후 친구도 시집을 가게 되어 첫날 밤을 치르는데 복숭아는커녕 맹물보다도 못한데. 색시, 아까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런데 색시, 나 배고파. 찌찌 줘, 찌찌.
옛날 한 호걸 장군이 넉넉한 살림살이에 아무 어려움 없이 한평생 살다가 늙어 병이 들어서 의원을 청해 진맥을 부탁했다. 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잔해져 병이 난 것 같으니 자네가 내 병을 고쳐주면 많은 보상을 하겠네. 이 말을 들은 의원이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니 장군은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 옆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과 각종 악기가 나열되어 있고 앞쪽에는 술과 고기가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진맥을 한 다음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군님, 잘 들으십시오. 병을 고치고 더 오래 장수하시려면 기생과 악기들을 모두 치우고 앞에 놓인 술상도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말했다. 의원 양반, 내가 병을 고쳐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더욱 즐기면서 살고자 함인데 만약 이것들을 치우라고 하면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하지 않겠네. 자네는 그냥 물러가게나. 그리고 며칠 후 옛날에 알고 지내던 선비 한 사람이 병문안차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 마땅히 술과 고기를 물리치고 연부를 부지런히 하시면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장군이 큰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이 사람아, 거기 극락세계에 가면 돼지고기와 술 그리고 예쁜 기생들도 있는가?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으나 일을 하지 않아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장군은 손을 내저으며 그만두게나. 나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지 않겠네. 옛날 어떤 마을에 덕망 높은 대감이 있었다. 하루는 대감마님이 젊은 선비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자리에서 말했다. 모름지기 사내란 점잖음을 제일의 덕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오. 다들 잘 아시겠소? 하고 일장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대감, 내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는 안방마님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밖에서 들으니 점잖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왔어. 하며 부인은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젊은 선비들이 보는 앞에서 대감마님에게 되물었다. 그런데 대감께서는 밤과 낮이 어찌 그렇게 다루어? 부인의 말에 대감마님과 선비들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부인은 당황한 대감이 눈짓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짐짓 크게 소리쳤다. 당신은 밤만 되면 자꾸만 나한테 달려들면서 낮만 되면 그렇게 점잖아지는 그 저희가 무엇이요? 이에 당황한 대감마님이 말하길. 그건 밤에는 당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니 그런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고을의 사또가 우연히 어떤 얘기를 듣고는 강한 호기심과 욕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방은 잠깐 이리로 와보거라. 네, 사또 부르셨습니까? 거시기, 내 이런 말 하기 뭐한데 말이다. 최근 결혼한 관 노비인 칠구의 아내가 밖에서 들릴 정도로 흐느끼듯 운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게 사실이냐? 네, 사또. 저도 직접 들은 적은 없으나 소문은 들어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거 참 말하기 뭐한데 비밀을 유지하겠느냐? 네, 사또. 절대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인은 고귀한 집안 출신이어서인지 관계 때에도 늘 정숙한 태도를 유지한다네. 그러니 난 그게 늘 못마땅하고 재미가 없어서 말이야. 그래서 크게 우는 여자와 잠자리를 갖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거든. 사또, 그렇다면 저기 기생들도 많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노비의 아내를? 거야 기생들은 손님 비위 맞추려 가짜로 소리를 내는 것이지 않느냐? 이에 이방은 노비를 불러 이야기하는데 사또께서 이러쿵 저러쿵 그래서 자네 아내를 하룻밤만 빌려달라고 명하셨네. 그냥도 아니고 100냥이나 주신다고 말씀하셨네. 노비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또의 명령에 따랐다. 네, 알겠습니다요. 하늘 수 없지요.
그렇게 사또는 노비의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했지만 사또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비의 아내는 울지 않았다. 본인이 알고 있거나 주어들은 온갖 기술을 사용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에 실망한 사또는 다음 날 아침 그 노비를 불러 물었다. 이놈아, 내 놈의 처는 하룻밤 내내 내가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울지 않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소문과 다르지 않느냐? 그러자 노비는 황송하다는 어조로 말했다. 사또, 사실 흐느끼는 소리를 낸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바로 소인입니다요. 옛날 어느 마을에 상간벽지를 돌아다니는 박물장수 만기리가 하루는 어느 주막집에 들렀다. 여기 빈방 하나에 국밥 한 그릇 얼른 말아주시오. 만기리는 피곤하여 저녁상을 물리기가 무섭게 막 잠을 자려고 하였다. 너무 많이 걸었더니 피곤하구만. 내일은 건너마을에 장날이라니 얼른 자고 아침 일찍 출발해야지. 그렇게 막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 안방에서 젊은 주인 내외의 말소리가 들려와 눈을 뜨게 되었다. 외지에서의 하룻밤, 오래전에 집을 떠나 이곳저곳을 헤매어 다닌 만기리는 문득 외로움이 사무쳐 왔다. 아이고, 마누라 못 본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구먼. 만기리는 심사가 울적해져서 잠을 못 이루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는데 안방의 속삭임이 점점 더 그 열기를 더해가는 것이었다. 그때 주인 여자가 자지러지는 목소리로 아이, 요거 참 얄미워. 요거 가위로 잘라서 내 거 할까 보다. 박물장수는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두 내외의 소동은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몰랐다. 다시 남편이 뭐라고 하자 부인이 또 자지러지며 아이, 요거 귀여워 죽겠네. 정말 얄미워. 칼이 있으면 잘라서 가질까 보다. 몹시 피곤했던 만길이었지만 그런 소리들을 들으니 영 잠이 오지 않았다. 허참, 이제 그만들 좀 하지. 나도 이제 잠 좀 자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잠이 들만하면 아이, 요거 아직도 살아있네. 칼로 잘라버릴까? 이런 이야기를 대여섯 번 정도 듣고 나자 먼동이 훤히 밝아왔다. 공연한 수선에 신경 쓰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박물장수 만길이는 채비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을 뛰쳐나왔다. 그리고는 그냥 떠나버리기엔 너무도 억울한 나머지 홧김에 주인집 안방문을 마구 두드렸다. 그때까지도 그 짓거리가 끝나지 않았는지 방 안에서는 한참 만에 인기척이 들려왔다. 아침부터 누구시오? 주인 여자의 대꾸에 만길이가 거침없이 한마디 던지는데 나 박물장수요. 내 지금 막 떠나려는 길인데 어젯밤 듣자 하니 칼과 가위가 없는 듯 하던데 나한테 잘 드는 거 있는데 필요하면 하나 사시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여? 어젯밤에 듣자 하니 뭔지 모르지만 가위나 칼로 잘라서 가진다 하지 않았소. 밤새도록 그러는 바람에 내 한숨도 못 자고 이렇게 나왔소. 하니 주인 남자가 아이고, 손님 거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직 신혼이라서. 그건 나도 모르겠고 어쨌든 내 잘 드는 가위나 칼 있으니 하나만 사시오. 아이고, 손님도 참. 그걸 실제로 어떻게 자른단 말입니까? 허,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 잘 붙는 악효풀도 있으니 같이 사면 싸게 드리리다. 그렇게 만길이는 가위와 칼을 팔고 나서 유유히 떠났다고 한다.